존재와 무에서 4. 구멍. 이 세상에서 날 때부터 우리는 인간 현실의 가장 기본적인 한 경향, 구멍을 막는 경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청년기와 성년기에 이르러 이 경향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 생애의 좋은 시절은 터진 구멍을 메우고 텅 빈 공간을 채워 충만케 하고 상징적으로 완성을 이루는 일에 소비된다. 어린애는 그 첫 경험으로서 자기가 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애가 자기의 입에 제 손가락을 넣을 때 그는 자기 얼굴의 구멍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즉 그 애는 벽에 있는 틈을 시멘트로 발라 메우듯이 자기의 손가락으로 자기의 입술과 입천정을 연결시켜서 볼에 있는 구멍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차츰 파르메니데스적 존재의 밀도, 통일, 구형적 완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만약 그 애가 자기의 엄지손가락을 빠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엄지손가락을 빨아 녹여서 끈적끈적한 반죽으로 만들어 자기의 입 구멍을 봉해버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분명히 막는 일을 시작하는 기본적 경향 중의 하나이다. 즉 음식물은 입을 봉하는 시멘트이고 먹는 일은 구멍을 틀어막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성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의 음부는 입을 크게 벌리는 본능적인 것이다. 모든 구멍은 다 존재에 대한 하나의 호소이다. 여자에 있어 그는 관통과 용해에 의하여 자기를 건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생소한 한 육체를 바란다. 한편 여자는 반드시 자기의 상태를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 까닭은 그가 한 구멍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들러의 콤플렉스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물론 여자의 성이란 하나의 입이고 음경을 삼켜버리는 하나의 탐욕적인 입이다. 즉 이러한 사실은 쉽사리 거세관념회로 이끌 수 있다. 호색적 행위는 남자의 거세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이 하나의 구멍이라 하는 데에 기인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경험적 복합적 인간의 태도로서의 성의 한 구성 요소가 되어질 성 이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 이전의 문제는 그 기원이 성적 존재에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인 성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유아가 그 본 모습을 보는 경우 구멍을 경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적 경험의 존재론적 예감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어린애가 구멍을 막는다는 것은 육체를 경험하는 일이고 모든 성적 기술에 앞서서 구멍은 하나의 음란의 얘기이고 육체에 대한 하나의 호소이다. 이와 같은 직접적이요 구체적인 실존적 범주가 실존적 심리 분석을 가정하리라는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현실의 그 일반적인 투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심리 분석자의 흥미를 돋우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존재의 상징에다가 특정을 관련시키는 개인 관계에 특유한 말로 그 특정인의 자유스러운 투기를 결정하는 일이다. 즉 나는 미끈미끈한 그 접촉을 좋아할 수 있다든가
또 구멍에 대한 심한 증오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얘기 말이다. 미끈미끈하다든가 끈적끈적하다든가 또 구멍이라든가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 일반적인 존재론적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도리어 이러한 의미 때문에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내가 나 자신을 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끈미끈한 것이 참으로 대자가 적자에 의하여 삼켜지는 하나의 존재의 상징이라면 상대방과 부딪혀서 내가 미끈미끈한 것을 좋아하는 경우 나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는가? 내가 만약 이 모호하고 흡입력을 가진 적자의 사랑을 설명하려 드는 경우 내가 어떤 근본적인 투기에 의뢰하게 되는가? 이 방면의 취미라는 것이 보탤 수도 덜할 수도 없는 일정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러한 취미를 묻는 방법을 알려고 한다면 그러한 취미가 개인의 근본적인 투기를 우리에게 나타낸다. 심지어 우리의 편식까지도 다 그것은 의미가 있다. 만약 모든 취미는 결국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자료로서가 아니라 명확한 평가에 따라 표시되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가령 내가 마늘을 잘 먹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왜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먹는다는 것은 소멸에 의하여 충당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어떤 존재로서 가득 채우는 일이다. 그리고 이 존재는 온도, 농도, 독특한 맛을 결합한 것이다. 요컨대 이 결합은 어떤 존재를 나타낸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미각을 통하여 이 존재의 성질을 인지하는 일에 자기를 한정시키지는 않는다. 그 존재의 성질을 맛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한다. 미각은 동화작용이다. 즉 이는 물어뜯는 것으로서 위의 상태를 일변시키는 한 육체의 농도를 나타낸다. 이리하여 음식에 대한 이러한 종합적인 직관을 동화력을 가진 소감이라 하겠다. 그것은 내 살을 만들어 보겠다는 존재를 내게 나타내는 일이다.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증이 나서 내가 거절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현존의 존재이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또한 내가 싫어하는 존재에 대한 존재 방식을 내게 나타내는 것이라 말해도 좋다. 일반적으로는 전혀 삭감할 수 없는 미각이나 취미는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을 비교하고 분류하는 것은 실존적 심리 분석학과 비슷한 일이다. 여기에서 존재로는 우리를 포기해 버리고 만다. 즉 존재로는 단순히 인간 실제의 궁극적 목적과 그 근본적인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가치 문제를 결정하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진 않는다. 제각기의 인간 실체는 동시에 한 직업적인 투기로서 스스로의 대자를 어떤 근본 성질의 형태에 있어서 적자, 대자로 변질시키고 또한 전체 적자적 존재로서의 세계 충당의 투기로 변질시키고 있다. 모든 인간 실제는 존재를 기초로 세우고 또 같은 방법으로 적자를 성립시키는 한 그것이 자기 소실을 계획하는 바 하나의 격정인 것이다. 그 적자란 자기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우연을 피하는 것, 즉 종교가 하느님이라 부르는 자기 원인의 존재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격정은 그리스도의 격정을 뒤집은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의 관념은 모순된 것이고 우리는 공연히 우리 자신만을 상실하고 말았다. 사람은 소용없는 격정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